네, 쉽게 풀어주는 건강 이야기 베스트닥터의 최홍소입니다. 오늘은 동맥경화의 주범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액 속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단백질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로 구성이 됩니다. 지방 흡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필수 물질이지만 수치가 올라가면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 물질 중에 LDL이 동맥경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LDL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전 인구의 25%의 환자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따라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비해 약을 드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등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에 내원하시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올라갑니다. 베이컨, 햄, 피자, 치킨, 삼겹살 등 이런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올라가는 것도 되어 있고, 특히 동물성 기름으로 튀긴 빵을 드셔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커피, 크림이나 과자를 만들 때 쓰이는 팜유의 경우에는 더욱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진료 지침을 보시면 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55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약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7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목표치를 잘 설정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방은 점점 축적이 되기 때문에 20대부터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인 분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라인 LDL 콜레스테롤 125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60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간 수치 이상, 근육통, 당뇨병 등이 생길 수 있는데, 간 수치 이상은 대부분 약을 중단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근육통 호소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스타틴의 종류가 다양하고 에제티니브 같은 다른 약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잘 고르는 것이 근육통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세 번째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데 고강도 스타틴을 드시는 경우에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뇨병의 위험성이 스타틴을 먹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약을 안 드시고 일단은 운동하시고 식습관 조절을 했을 때 약 10%에서 최대 15%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실제로 약 같은 경우는 50% 이상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적절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약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폴리코사놀 같은 경우에는 LDL을 낮추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공통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은 다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약들은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서 보통 이제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성지방 높은 경우에는 드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올린다는 보고가 있어서 오메가3 역시 중성지방이 정상이시라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지혈증은 약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검진상에서 고지혈증이 나왔다면 의사 선생님과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